예, 소리의 강도. 제가 좋아하는 제 책에서 좋아하는 쪽이에요. 좋아하는 그 챕터인데 흔히 대시라고 하죠. 예, 소리의 강도를 대시라고 하는데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벨로에서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이걸 표현하자면은 사람 키를 잴 때 그 메다 단위로 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1m인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2m 안 되는 사람들은 다 하승진 이런 사람 말고는 다 1m인 거예요. 다 평균 1m 딱 해버리면은 키 평균 1m가 돼버리는 거죠. 1m로 단위를 나눠버리고 1m, 2m 사람의 키를 1m, 2m로 나눠버리면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센치로 해가지고 구분하면 그나마 좀 구분이 잘 되니까. 그래서 대시로 하게 되면 그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데시벨로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기준은 이해하시기 편하겠죠? 자, 데시벨이라고 하면은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 소리의 크기 해가지고 어떤 거는 이제 뭐 그 숨소리, 자연의 소리, 냉장고 징 하는 소리, 뭐 자동차 소리, 기차 소리, 폭죽이 터지는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음향계에서는 120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산업계,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0dB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 음향에서는 120dB 정도까지 논한다. 그 이상의 것은 이제 노이즈, 그러니까 소음이나 너무 센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향적으로 쓰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런 소리를 이제 SP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기준점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아무것도 소리가 없는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120dB까지 있는 거를 하는 dB를 SPL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 외에 있는 dB는 비교인 거예요. 한마디로 A의 소리보다 B의 소리가 3dB 정도 높다. 기준점이 없죠. 그냥 A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A의 소리가 몇 dB인지 모르겠지만 A의 소리보다 그냥 3dB가 높다. 이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마이크를 쓸 때 일단 음향 장비를 좀 만져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맨 밑에 페이더에 dB가 있습니다. dB가 있어서 그 레벨에 있는 숫자가 dB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이크로 들어온 소리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단 입력이 되는 거죠. 노래를 부를 때 입력이 되는데 여기서 소리가 작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dB를 올려서 소리를 올린다는 개념인 거죠. 한마디로 일반적인 dB는 비교값이지 절대값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꼭 이야기할 때는 SPL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가 약간 절대값이고 그 외에는 그냥 비교값에 대한 dB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공식이 쫙 있어요. 데시벨 구하는 공식이. 그 공식이 왜 이런 공식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냥 로그를 할 줄 아시면 풀 수 있는 그냥 공식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해요. 사실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이 로그 계산식을 다 해야 되냐, 뭐 dB 계산을 할 때 로그 계산식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제 기억 속에서 로그로 계산해 가지고 시험 문제를 푼 거는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사실은 dB에서 3급 문제 기준으로는 2급 이상일 때는 계산을 하시오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3급에서는 제 기억 속에서 지금까지 한 번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 어찌됐건 로그 계산식을 아시는 건 좋죠. 제가 여기서 지금 음향에서 로그 계산식까지 풀 정도는 아니지만 로그 계산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고 일단은 로그 계산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면 어쨌건 그 문제에 값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풀 줄만 아시면은 계산이 됩니다. 근데 그거 난 헷갈리겠다.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헷갈려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리가 이제 똑같은 소리가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소리랑 B라는 소리가 똑같을 때 이 두 개를 합쳐 놓으면 어느 정도 이상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두 개를 딱 합쳐가지고 하나로 뒀을 때 그럼 소리가 2배가 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소리가 2배가 됐을 때 몇 dB가 올라가냐라고 하면은 막 예를 들어 90dB 합치면 180dB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간혹 많이 봤어요. 간혹이 아니라 많이 봤어요. 그냥 소리가 2배가 되면 플러스 3d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가 절반으로 나눠지면 마이너스 3dB고 그 기준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예. 좀 삐뚤었지만 보시겠죠? 아씨. 예. 여기 0d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0dB보다 그 파워, 힘이 소리의 세기가 2배가 됐다. 2배가 되면 3dB가 되는 거고 4배가 되면 6dB가 되는 겁니다. 8배가 9dB고 10배가 10dB가 되는 거죠. 외워야 될 거는 2배가 3dB, 10배가 10dB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전압 그 1.414 이거는 이제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나중에 따로 전기할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리의 세기가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3dB, 4분의 1이면 마이너스 6dB가 된다. 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특이한 것보다 신경 써야 될 건 그러면 20dB가 100배가 되는 거죠. 예,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약간 참고적인 거는 이제 이거는 여기 나올 건 아니지만 라우드니스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음향 송출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라우드니스 미터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메뉴 설정인가 영상에서 오른쪽 메뉴 보시면은 통계인가 어딘가에 현재 지금 나오는 소리에 라우드니스 미터 막 이런 그 레벨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이제 송출과 관련된 거라서 요 얘기를 할까?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특히 교회에서 영상 송출을 하는데 이 홀에 있는 소리는 다 괜찮은데 유튜브 송출하니까 소리가 되게 약간 좀 안 예뻐지고 볼륨이 작더라. 요거 그 라우드니스 미터 맞추는 약간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약간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라우드니스 미터가 있어서 그 라우드니스 그 송출되는 그 소스에 대한 뭐랄까 아까 그 RTA처럼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예, 요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나? 넘어갈게요. 요 얘기 나중에 좀 길어지니까. 라우드니스 예, 요 어쨌건 그래서 왜냐면 라우드니스 미터가 아니에요. 지금 할 얘기는 아니에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의 세기가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간단하게 2배가 되면 6dB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밑으로 내려왔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소리가 2배면은 플러스 3dB, 소리가 4배면 6dB, 10배면 10dB라고 했잖아요. 자, 거리가 2배일 때, 거리가 2배가 되면 그 마이너스 3dB,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리가 2배일 때 마이너스 3dB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예, 여기처럼 그 기준 거리가 있을 때 거리가 2배가 되면은 면적이 4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2분의 1배가 아니라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에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4배가 줄어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6dB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이 2배일 때, 전압이 2배일 때는 틀립니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7번부터 먼저 얘기하면은 그 동의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소리가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2개를 붙여놨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스피커 2개를 붙여놨을 때 스피커 혼의 위치가 살짝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붙여놨을 때 플러스 3dB라고 그러는데 이건 물리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데 이 소리가 2개가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진짜 A란 소리랑 B란 소리가 음압이 똑같은데 이게 딱 아다리가 맞춰서 한 군데서 같이 출발한다. 그러면 이게 위로도 3dB, 밑으로도 3dB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6d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동의상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만약에 소리가 동의상이라고 나오면 몇 dB가 올라갑니까? 라고 문제가 나오면 그럴 때는 6dB인 거죠. 동의상이라는 거는 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발전된 게 라이너레이가 한때 그 성능이 좋고 뭐랄까 지금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피커를 약간 다른 스피커들은 약간
인클로저가 있다 보니까 부피가 있는데 이거는 스피커 유닛을 쫙 한 줄로 이어놨잖아요. 특히 그 요즘 나왔던 컬레모레이 같은 거 보면은 쫙 그 스피커를 이어놔가지고 한마디로 군더더기 빼가지고 나오는 파형을 두 개를 가까이 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dB보다 더 출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거는 뭐 점음원이냐 라인음원이냐 면음원이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긴 한데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컬러머의 성능이 일반 포인트보다 좀 더 멀리 날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약간 음향적인 기술이 접목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요렇게까지 얘기했고 이제 제가 이제 전력과 전압을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 제가 요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전류, 전압, 전력, 전압, 전류, 전기 요 세 개를 약간 동급으로 표현해 가지고 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뭐 사실은 뭐 전기가 2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요걸 얘기할 때 무조건 그 2배가 되면 3dB가 된다라고 했는데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전압이 2배가 됐을 때 몇 dB가 올라갑니까?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플러스 3dB라고 썼는데 전압일 때는 플러스 6dB가 됩니다. 이제 그 계산식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그냥 그 전기 공식이에요. P가 전력일 때 E가 전압이고 I가 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I는 그 전압을 저항, R이 저항으로 나누면 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그 전압 이재승에, 그러니까 이승에 한마디로 2 곱하기 2의 그거 값을 R로 나누면 되는 거죠. 요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요건 그냥 공식이니까 이럴 수 있겠구나. 그냥 공식이 이러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뭐냐면 전압이 4고 전류가 4일 때 전력이 뭐냐면 계산식에 따라서 그 저항값이 1로 고정을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저항은 1이에요. 1이라고 하면은 4 곱하기 4는 16이 되는 거죠. 여기서 P가 그러면 16이 되는데 P 전력이 2배가 되면 32가 됩니다. 그쵸? P가 그냥 16인데 P가 전력이니까 전력이 2배면 그냥 P가 32가 되는 거죠. 근데 전압이 2배가 되면은 2가 2개가 되니까 2가 4에서 8이 되는데 저항값에 있던 2도 8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64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16보다 4배가 커지는 거죠. 64가 됐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플러스 6dB라는 거죠. 예. 요거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전력이 2배가 됐으면 그냥 2배가 됐기 때문에 플러스 6dB인데 전압이 2배가 되면 이 계산식에 의해서 그 4 곱하기 4가 아니라 8 곱하기 8이 되기 때문에 4배가 된다. 요거가 그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전압에 대해서 막 되게 복잡하게 로그 계산식이 있고 뭐 표가 있지만 그 알아두셔야 될 거 딱 2가지. 절대값으로 그냥 0부터 시작하는 거는 SPL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dB는 비교값인데 잠깐만 밑에서 내용이 있나? 이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것만 대충 외우면 문제 풀 때 큰 문제가 없다. 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추가적인 건데 자, 그래서 스피커가 이제 이거 역자성의 법칙인데 여기서 보시는 기준 지점에서 어쨌건 2배가 되면 이게 4칸짜리가 6개가 되니까 4분의 1로 줄어들어가지고 마이너스 6dB가 됐잖아요. 반대로 기준 지점에서 2분 거리가 절반이 줄어들면 요게 플러스 6dB가 된다. 왜냐면 4개에서 1개가 돼버리니까 거리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플러스 6dB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표를 왜 보여드렸냐면은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간혹 시험 문제에서 스피커가 예를 들어 스피커 A 스피커가 120dB다 아니면 A 스피커가 130dB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그 기준점이 뭐냐면 보통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1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피커 간의 거리가 기준 지점이
1m라는 거죠. 1m를 기준으로 얘가 만약에 이 스피커의 소리는 이 스피커의 소리가 130dB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그 지점을 1m로 봤기 때문에 그 1m부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반대로 130dB에서 그 절반, 한마디로 50cm가 되면은 136dB가 되겠네요 라고 하면은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저희도 스피커 진짜 세게 할 때 귀 가까이 되면은 굉장히 크죠. 그 근접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기준점을 1m를 안 뒀기 때문에 그냥 이 표현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스피커에서 1m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안쪽으로 가게 되면 근접 효과라는 건 뭐냐면, 너무 스피커 가는과 소리를 듣는 그 거리감이 너무 짧아지면은 이게 아무래도 파장이다 보니까 이 파장이 최소한 가야 되는 거리가 있잖아요. 보통 4분의 1 파장 이야기 하는데 너무 가까이 되면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압이랑 상관없이 1m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스피커가 내는 소리를 전부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냥 1m 안쪽으로는 측정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m 안쪽은 신경 안 쓴다. 왜냐면 근접 효과 때문에 스피커가 재생되는 원음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저음대가 쑥 사라지는 거죠. 고음만 들릴 수가 있어요. 너무 가까이 되면은 고음밖에 안 들릴 수 있다. 그래서 요거 한마디로 스피커 기준점은 1m 정도 된다. 근데 이거가 어디에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설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